응? 응. 별론데? 이 정도? 오케이. 최고의 각도를 찾아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융합학문 5번째 시간이고요. 사형제도 철학적인 얘기, 철학적 근거 얘기 조금만 다시 하고, 제가 장자크 루소의 장자크 루소는 저기 그거였죠. 18세기 프랑스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1762년에 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의 사회계약론이 정확히 뭐냐 얘기를 조금만 다시 하고, 이제 법학적 근거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론이 뭐냐면, 이제 사회계약론의 개념이 나온 얘기부터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장자크 루소가 말하기를,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 이제 왕이 이제 국가의 중심이 되어서 왕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고 권력이 절대적이었죠, 옛날에는. 근데 그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왕이 어떻게 그들보다 낫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통치를 하고 특혜를 받고 이제 법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가 얘기를 보면, 다 그때 똑같이 했던 말이 신이 줬다 라는 말로 퉁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그 설 얘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 그때는 종교도 상당히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왕의 권리를, 왕권을 인정을 해주고 살아가다가 이제 점점 불합리한 것들을 참다 못해서 이제 정당한 국가, 정당한 법, 정당한 정치 체제 따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이론이라고도, 기준선이라고 봐도 된다고 하는데요. 루소가 말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공평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사실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공평을 했습니다. 뭐 같이 먹고 같이 사냥하고 같이 생산물을 만들어내서 다 같이 모여 살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왕권이 생기면서 우리가 불합리한 불공평한 세대를 살다가 다시 한번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법에 실제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법이 어떠한지 알고 이 정치에서 우리 국가를 이루는 여러 가지 체제나 이제 기관이나 그 자잘자잘한 모든 법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실제로 참여를 해서, 그리고 참여하려면 당연히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는, 나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는 절대 갈 수 없겠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참여함으로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 방향에 있을 건데,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서, 그리고 그 합의를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나의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게 위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당한 국가 정치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계약론에서는. 맞는 말이죠. 내가 지금처럼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들이 의회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고 발안하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직접 민주주의를 되게 지향했다고 하는데, 루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게 사회계약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회계약론이 근데 어떻게 해서 사형제도를 찬성을 하는가, 이 사형제도를 뒷받침해주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얘기는 그거였죠. 그 우리가 맺은 이 계약은 우리 공동체 일반 의지, 우리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합의할 만한 이런 의지, 방향을 일반 의지라고 하는데, 이 일반 의지에 해당하는 그 방향성에 맞는 그 계약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맺었고 그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곧 공동체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고, 그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므로 우리는 그들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설명하다가 약간 애매하고 말문이 막혔던 이유가, 그거를 약간 법학적으로 다루려고 해서, 이게 실제 했는가, 이 역사적으로 이 계약이 실제로 유효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철학적으로 근거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제 들어맞으면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법학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괜히 다른 얘기했다가 조금 횡설수설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루소의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합의를 해서 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을 맺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맺진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 일반의 의지에 따라서 만든 여러 가지 헌법이나 뭐 경찰이나 뭐 재판이나 뭐 공무원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따라갈 만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법학적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받는가 안 받는가, 이 얘기를 꼭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10년 2월 25일 그 사건 번호 2008 헌 가 23 사형제도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2010년 2월 25일 2008 헌 가 23 사형제도 사건, 이걸 정확히 뭐 어떻게 딱딱 끊어서 읽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헌법재판소가 내린 그 결정이 들어간 사건이 있는데, 여기 헌법재판소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일단 사형제도는 위헌은 아니다. 헌법에서는 사형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 헌법은 애초에 날 때부터 사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완전히 배척하려고 한 법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근데 심지어 이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그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거가 뭐라 돼 있냐면, 그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헌법 제37호 2항에는 헌법 제37호 2항에는 국민의 권리 등은 공공질서나 국가 안전,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드리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뭔 말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자유와 모든 자유와 권리 안에는 생명권, 우리의 생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유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것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뭔가 누군가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서는 제한을 할 수가 있긴 하다 라고 얘기도 나와 있고, 37조 2항이 제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가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빨리 얘기하자면 극악한 범죄에 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생명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한 번 더 읽어드린 거고요. 이제 꼭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 갔냐 10조 사항인가 그럴 건데 헌법 일단 그냥 맞을 거예요. 10조 사항 맞을 거예요. 헌법 제 10조 사항을 보면은 110조 사항이다. 110조 사항을 보면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군사 재판을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헌법입니다. 헌법 110조 사항을 보면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저번에 이제 그 비상계엄 있죠. 그게 계엄인데 그 계엄 상황에서는 군사 재판을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바로 심의하고 재판 결과대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할 때는 사형 선고할 때만큼은 사람의 생명을 뺐을 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죠. 잘 살펴보면 사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지 사형만큼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사형도 허용이 되긴 하지만 한 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비상계엄만큼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사형은 한 번만에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일 뿐이지 사형 자체를 금지하고 사형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런 게 아니죠.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37조 4항까지 해가지고 110조 2항까지 합쳐져서 이제 극악한 범죄에 한해서는 이제 제한할 수 있고 법률 일단 사형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2010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사건 번호 2008 헌 가 23. 이게 사건 번호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사회학적 근거, 경제학적 근거까지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